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냐고! 갑자씨 바꿔! 갑자씨 바꿔! 결혼 4개월을 앞두고 사라진 약혼자 갑수. 그리고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약혼녀 은주와 그녀의 친구 영태. 과연 이들 중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의 시선에서 알아봅니다. 2010년 결혼을 4개월 앞둔 예비 신랑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2명이었는데요. 한 명은 약혼녀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약혼녀의 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용의자 중 한 명은 범인으로 밝혀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미제 사건을 2건이나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용의자는 누구인지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형사님.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조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세요. 남아공 월드컵이 한창이었던 2010년. 와, 진짜 잘한다. 이렇게 차원에서 다 들어가지? 우와. 우리도 나중에 그 아들 나오면 축구 선수나 시킬까? 아, 그럼 11명이나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부지런해져야겠는데? 왜 이래? 부끄럽게. 영태 왔나 보다. 아, 가지 마. 아, 알았어. 나가요. 어서 와. 오는데 길 많이 막혔지? 아, 그렇게 많이 막히지 않았어. 자기야, 인사해. 내 친구 영태야. 아, 안녕하세요. 저 은주 남편들 김갑수라고 합니다. 예. 오영태라고 합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때? 실제로 보니까 우리 남편 너무 멋지지? 그거 하니까. 밖에서도 어찌나 저렇게 자랑을 하던지요. 팔불출처럼. 화기애애하네요. 레크레이션 하신다고 하셨죠? 아, 예, 레크레이션 하고 있죠. 예.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예. 그 음악 연수에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거기가 돈이 좀 되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주도에서 음악 연수예요? 네. 뭐 거기 소개부도 없고요. 네. 그 우리 은주랑 갑수 씨가 잘 사시라고. 뭐 소개만 시켜주시면 영광이죠. 아닙니다. 예? 고마워. 금융업에 종사한다던 약혼녀의 친구 영태 씨. 그는 레크레이션 강사인 갑수 씨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합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그리고 갑수 씨는 고마운 마음에 영태 씨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이거 뭐야? 영태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뭐 한도 많은가 보네. 고마워. 잘 쓸게.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갔다 올게. 약혼녀의 응원과 부푼 기대를 안고 문을 나선 갑수 씨.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는 곧바로 이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이거 갑자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뭐가 문제지? 잡상인 출입 금지예요. 나가요. 안 사. 나가요. 오영태 씨? 오영태 씨 맞죠? 누구세요? 당신 김갑수 씨 실종에 대한 유적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사람 도왔을 뿐이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체포합니까? 첫 번째 용의자 영태와 약혼녀요? 윤주 씨? 네. 당신 김갑수 씨 실종에 대한 유적 용의자로 체포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네. 제가 왜요? 일단 가세요, 같이. 약혼녀 은주 씨가 두 번째 용의자로 체포됐는데요. 과연 형사가 이 두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사들은 애초부터 두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약혼녀였던 이은주는 초기부터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오히려 그녀가 6개월 동안 경찰서를 찾아다닌 덕에 나머지 용의자를 찾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갑수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영태 씨. 형사가 그를 유력 용의자로 기소한 첫 번째 이유. 바로 마지막 날 영태 씨의 사무실에서 갑수 씨와 가벼운 다툼이 있었단 그의 증언 때문이었는데요.
어디 분명히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증언을 토대로 증거 수집에 나선 형사. 어? 이거 혈흔 같은데? 오. 이거면 됐어. 그들의 싸움은 단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서 있을 때 흘렸다고 하면 당연히 이 흘린 사람은 살아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 이 혈흔을 흘린 사람이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무력화됐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이 상대방한테 어떠한 형태의 폭력을 당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야? 갑수 씨인가? 수사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정황들. 여보세요? 자기야? 갑수 씨가 대신 전해달라서 전화했어요. 네? 나 갑수 씨랑 잠수 탈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냐고? 갑수 씨 바꿔. 갑수 씨 바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갑수 씨!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평소와 다른 어떤 어투라든가 문맥이 될 때는 그 사람의 감정상의 변화 그리고 상황적인 변화를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어떤 종결어미라든가 조사의 사용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경우는 다른 사람이거나 혹은 다른 감정 상태인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도움을 줬다니까요. 에? 그날 술 마시다가 자기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3천만 원에다가 그 자기 차 담보 2,500만 원 총 5,500만 원이나 빌려갔다고요 저한테. 갑수 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영태 씨. 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허. 에이, 이 차가 2,500만 원이라고요? 말도 안 되죠. 2010년도에 대출 받으셨으면은 1,000만 원대 중반 정도? 그가 사무실을 임대하기 전 방문했다던 부동산 업자의 이야기는 그가 갑수 씨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유력하다는 것을 더 확인시켜줬습니다. 아니 그렇게 물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물이 칼칼 잘 나오느냐 엄청 급하게 와서는 아래층에 뭐가 있냐서 댄스 교습소가 있다고 했더니 그럼 둘러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갑수 씨가 사라진 날 영태 씨의 사무실에서 사용한 물의 양은 무려 89톤. 이야. 평소의 2배나 사용한 겁니다. 사실 그 사체를 훼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기의 전제 조건으로 훼손하기 위해서 특정한 공간을 임대하는 때는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이제 주변 상가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이격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이제 이 배수구의 용이성을 많이 따집니다. 상당히 많은 그 양의 수돗물을 쓰고 그리고 그 수돗물을 쓰는 그 공간 자체가 상당히 독립적인 공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이 자식들 봐라 이거. 무슨 말도 안 일일까요? 나오네 이거. 참. CCTV를 조사하던 형사는 두 사람이 같이 있던 날 밤 영태 씨의 이상한 행적을 발견합니다. 갑수 씨와 사무실에 함께 들어간 뒤 한참 뒤에 밖으로 나온 영태 씨. 그는 누군가와 함께 렌트카를 타고 폐기물 처리장에 가 30분간 머무는 건데요. 그렇다면 갑수 씨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증거, 즉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이 공간을 임대해서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나타냈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직접 증거와 사체도 없지만은 살인이 인정된
사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밝혀진 영태 씨의 또 다른 행적이 있습니다. 이미 보험을 가입했군요. 들어주라. 알았어. 그럼 이번에는 내가 아주 통 크게 10억짜리로 하나 들어줄게. 바로 자신의 직원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금 17억을 자신이 수령한 건데요.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약혼녀의 지인의 미심쩍은 행동들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17년 전의 사건이라든가 그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라든가 등등의 사건이 그냥 위조 사건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살인사건과 보험사기 등의 다양한 전력이 있었던 영태 씨. 그는 갑수 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그리고 다른 사건들이 가중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어허.